조 바이든 대통령이 퇴임을 앞두고 1,500여 명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사면을 단행했습니다. 뉴욕 일대에 정체불명의 드론이 잇따라 출몰하면서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선 미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는 만큼 드론의 정체를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최근 LA와 뉴욕 등지에서 핑크 코카인이라 불리는 신종 마약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1억 달러 상당의 불법 마리화나가 적발됐습니다. 전 세계 젊은 층 사이에서 대장암 발병률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만과 서구식 식단, 가공식품 섭취 등이 주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Congratulations.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250만 불, 교통사고 1,250만 불 보상. 사상 최고의 보상금으로 다시 한번 실력을 입증했습니다. 리차드 호프만이 아니었으면 이렇게 큰 보상금은 꿈도 못 꿨죠. 정말 최선을 다해 열심히 도와주시는 모습에 모두 감동받았어요. 1,250만 불이라니 아직도 믿기지가 않네요. Trusted me to win for you. 리차드 호프만 법률그룹 323-782-8600. 블랙터치.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많은 것을 전합니다. 우아함, 세련됨, 그리고 품격을 상징하죠. 조금만 더해줘도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칠흑 같은 밤보다 어두워 보일지라도 블랙터치는 모든 것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이게 합니다. 기아 X라인 나이트폴 컬렉션. Kia, movement that inspire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2일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시사주간지 타임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와 가자 두 전쟁이 끝나면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전은 북한의 개입으로 복잡해졌지만 협상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재용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타임지 인터뷰에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의 관계를 또 강조했습니다. 자신은 김정은을 알고 또 잘 지낸다면서 자신이 김정은과 제대로 상대해본 유일한 인물이라고 자랑했습니다. 또 복잡한 요인들이 많지만 우크라이나와 가자 이 두 전쟁이 각각 또는 동시에 끝나면 또다시 마주 앉게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다급한 두 전쟁이 끝나면 결국 김 위원장과 다시 만날 거라는 점을 강조한 겁니다. 그때 자신이 얼마나 좋은 일을 했는지 보여줄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지난번 정상회담 때와 달리 이번엔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단 대북 정상회담의 선결 조건인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가 북한의 개입으로 복잡해졌다는 건 인정했습니다. 그럼에도 협상을 포기하지 않고 합의에 도달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인터뷰를 진행한 타임지 측은 바로 이 대목이 주목된다고 분석했습니다. Mr. President, would you abandon Ukraine? And his answer really struck me. He says, well, part of getting to a deal means you don't abandon. 가자 전쟁 관련해 구체적 언급은 피했지만 현재 매우 생산적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다만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전쟁을 언제 끝낼지 확약했냐는 질문엔 말하고 싶지 않다면서도 자신이 종전을 원한다는 걸 네타냐후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 행사에 나온 트럼프는 지난 2016년에 이어 두 번째로 타임지 선정 인물이 된 것에 대해 만족감을 드러냈습니다. I have to say, Time Magazine getting this honor for the second time. I think I like it better this time, actually. 대북 대화에 대한 트럼프의 의지는 다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를 비롯한 미국 싱크탱크 내 북한 전문가들은 오늘 토론회에서 12.3 계엄으로 인한 한국의 정치적 혼란은 한미동맹의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경제는 물론 트럼프의 대북 외교 과정에서도 한국의 목소리가 사라질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재용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퇴임을 앞두고 역대 최대 규모로 수감자 감형을 단행했습니다. 백악관은 오늘 성명서를 통해 바이든 대통령이 1,500명에 가까운 미국인들의 감형과 비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39명의 사면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은 역사상 가장 큰 규모로 가족의 재결합, 지역사회 강화, 그리고 개인의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대통령의 형사사법개혁 기록을 바탕으로 이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감형은 대부분 코로나19 팬데믹 케어스법에 따라 팬데믹 기간 동안 출소해 1년 이상 자택격리 상태에 있던 사람들에게 적용됩니다. 대부분 마리화나 소지, 사기 또는 절도와 같은 비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며 상담사와 교회 집사, 참전 용사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지난 2017년 바락 오바마 대통령 퇴임 직전 330건 이후 두 번째로 많은 조치입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앞으로 몇 주 동안 더 많은 조치를 취하고 사면 청원을 계속해서 검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미 북동부 지역 일대에 정체불명의 드론이 지속적으로 출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정확한 정체가 파악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정부 측에서도 명확한 설명을 하고 있지 않아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밤중 뉴저지주의 한 주민이 직접 촬영한 영상입니다. 드론 한 대가 불빛을 반짝이며 밤하늘을 떠다닙니다. 소음까지 동반하며 땅 위를 염탐하듯 돌아다니지만 이 드론이 어디서 왔는지 누가 조작하는지에 대한 정보는 전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Definitely wasn't a plane because it was too low. And it was also going back and forth and then forwards and backwards. I think the creepy part is not that it's just a drone, that they're so large. 드론이 출몰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달 추수감사절 무렵부터입니다. 뉴저지 북부와 남부 지역을 비롯해 뉴욕 스태튼 아일랜드와 남부 브루클린 상공에서도 드론 목격 사례가 보고됐습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비행 물체를 봤다는 목격담이 이어지고 있는 데다 때때로 군사시설과 인접한 지역을 비행한다는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일각에선 미 본토를 공격하려는 적대국의 드론이 아니냐는 음모론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 측은 아직까지 드론의 정체에 대해 구체적인 답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We have no evidence at this time that the reported drone sightings pose a national security or a public safety threat or have a foreign nexus. People are calling myself, my home. It's one of those things where they are alarmed. 논란이 확산되자 정치권도 나섰습니다. 미 안보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면서 드론의 정체를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They should figure out what the hell they are and where they're coming from and who's responsible. They're creating so much fear and uneasiness in the public. It's highly inappropriate and it's really something we have to get to the bottom of. 연방수사국 FBI는 현재 관계기관들과 협력해 해당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고 전하면서도 정확히 드론의 정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LA 일대에서 핑크 코카인으로 불리는 신종 마약이 유통되고 있어 당국이 경고에 나섰습니다. 연방 마약 단속국에 따르면 코카인이 아닌 케타민이나 엑스터시 등 향정신성 약물 등이 섞여 제조된 이른바 핑크 코카인이 LA 클럽에서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핑크 코카인은 분홍색 식용색소로 물들인 합성 마약류로 달콤한 향기가 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당국은 이 마약이 주로 알약이나 가루 형태로 제조돼 복용 시 환각 효과를 내며 LA뿐만 아니라 뉴욕과 마이애미 등 밤문화가 활발한 지역에서 점점 더 흔하게 거래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핑크 코카인은 지난 10월 아르헨티나 호텔에서 추락사한 팝밴드 원 디렉션의 멤버 리암 페인의 시신에서도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캘리포니아 남부 지역에서 1억 달러 상당의 불법 마리화나가 적발됐습니다. 샌버나디노 카운티 셰리프국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크힐스에 위치한 5에이커 규모의 금속 구조물에서 약 9만 파운드에 달하는 불법 마리화나를 발견해 압수했습니다. 당시 건물 내부에는 마리화나가 가득 든 봉지 3천여 개가 건물 전체에 12피트 높이로 쌓여 있었으며 압수수색에 이틀 동안 51대의 트럭이 동원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국은 현재까지 체포된 용의자는 없지만 적발된 마리화나 양을 근거로 조직적인 마약 밀매 단체의 소행으로 판단하고 용의자 검거를 위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LA 카운티에서 증오범죄가 전년보다 45% 증가해 4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LA 카운티 인권위원회는 지난해 증오범죄 사례가 1,350건으로 집계되면서 전년보다 420건 증가해 1980년 보고서 작성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흑인과 아시안, 유대인, 라틴계 그리고 LGBT 등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크게 증가했으며 이민자 혐오, 중동 갈등, 백인 우월주의 이념과 관련된 범죄도 역대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헬렌진 인권위원장은 공동체가 힘을 모아 혐오와 차별을 근절하고 이런 범죄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음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증오 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웨스트 헐리우드에서 보일 하이츠까지 이어지는 메트로 지역으로 나타났으며 샌퍼난도 밸리 지역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미시건주에서 화물 트럭이 눈길에서 통제력을 잃고 소방차와 순찰차를 잇따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칼라마주 카운티 셰리프국에 따르면 오늘 아침 8시 30분쯤 컴스턱 타운십 94번 고속도로 동쪽 차선에서 24피트 크기의 화물 트럭이 눈길에서 통제력을 잃고 사고 현장에 출동해 있던 소방차 3대와 순찰차 1대를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당시 구조대원들은 신속히 대피하면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트럭 운전자가 경미한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국은 사고 이후 인근 차선을 2시간 동안 폐쇄한 후 다시 개통했으며 운전자들에게 겨울철 악천후에는 속도를 줄이고 긴급 차량 주변에서는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미시간주에서는 내일까지 겨울 폭풍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일부 지역에는 최대 1피트 이상의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최근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대장암 발병률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암학회 연구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대장암 증가 추세를 보이는 27개 국가를 조사한 결과 50살 미만의 젊은 연령대에서 진단 사례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시카고 로욜라 대학교 의료센터 연구진들은 지난 20년 동안 66살 이상 환자들의 대장암 진단율은 20% 감소한 데 비해 18살에서 44살 사이의 발병률은 같은 기간 15%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비만과 적은 활동량, 서구식 식단, 그리고 과도한 설탕이나 가공된 음식들이 주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해바라기와 포도씨, 카놀라와 같은 종자유가 신체의 만성 염증 유발과 연관성이 있다면서 올리브나 아보카도 오일에 들어있는 오메가3 지방산이 함유된 오일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Out of the 50 countries, about 27 of them actually we're seeing the same trend of increase in early onset colorectal cancer. There seems to be a correlation with increased wealth. And we think that's likely related to exposure to poor dietary habits or sedentary lifestyle. 한편 전문가들은 만약 설사나 직장 출혈, 복통, 그리고 결핍성 빈혈 중 단 하나의 증상만이라도 나타날 경우 조기 대장암 진단을 받을 확률이 2배 가까이 높다고 경고했습니다. 스탠리가 뚜껑 결함으로 인한 화상 사고로 수백만 개 텀블러 제품을 리콜했습니다. 연방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스탠리 텀블러 일부 모델에서 뚜껑이 사용 도중 분리된 사고가 전 세계적으로 91건 보고됐으며 이 가운데 38건이 화상 사고로 이어지면서 해당 제품 260만 개가 리콜 조치됐습니다. 리콜 대상은 12온스와 16온스 크기의 스위치백 모델과 12, 16, 20온스 크기의 트리거 액션 스테인리스 스틸 여행용 머그잔으로 흰색과 검정색, 녹색 등 다양한 색상으로 구성됐습니다. 해당 제품들은 지난 2016년 6월부터 이번 달까지 $20에서 $50 사이의 가격으로 미 전역의 아마존과 월마트, 딕스 스포팅 굿즈 그리고 타겟 등에서 판매됐습니다. 당국은 소비자에게 해당 제품의 사용을 즉시 중단하고 스탠리 웹사이트나 고객센터를 통해 해당 제품의 뚜껑을 무료로 교체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담화에서 야당이 간첩법 개정을 가로막고 있다며 중국인 사례를 언급했는데요.
계엄 문제와는 상관없는 중국 문제를 연달아 언급하면서 중국 정부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베이징에서 이필희 특파원입니다. 한국 측의 언급에 깊은 놀라움과 불만을 느낀다.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에 중국 정부가 내놓은 반응입니다. 중국 정부는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등에 한국의 내정에 대해선 논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해왔습니다. 그랬던 중국 정부가 불편한 감정을 그대로 드러낸 겁니다. 그러면서 한중 관계에 대한 깊은 우려도 나타냈습니다. 坚决反对炒作莫须有的所谓中国间谍，抹黑正常的经贸合作。 중국의 이 같은 반응은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에 가로막힌 간첩법 개정에 대해 발언하면서 중국인 사례를 언급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6월 중국인 3명이 드론을 띄워 부산에 정박 중이던 미국 항공모함을 촬영하다 적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망국적 국헌문란 세력이 이 나라를 지배한다면 중국산 태양광 시설들이 전국의 산림을 파괴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국가의 외교 최고 책임자인 윤 대통령이 외교 상대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듯한 직설적인 발언을 쏟아낸 겁니다. 중국은 지난달부터 한국인에 대한 비자 면제를 전격적으로 시행했습니다. 경기 회복을 위해 중국이 먼저 한국에 손을 내미는 모양새였기 때문에 앞으로 한한령도 풀릴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오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담화가 중국 정부를 자극하면서 한한령 해제 논의는 물론 당장 신임 주중대사 부임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임 주중대사로 임명된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중국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마저 일면서 대중 외교의 공백이 길어질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이필입니다. 낯선 이국 땅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지 50여 년.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 힘차게 걸어오신 어르신들. 여러분의 노력과 헌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MJ보험은 한인 커뮤니티를 이끌어오신 어르신들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말이 통하는 종합보험 MJ보험. 힘들고 어려울 때 실력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십니까? 60년 역사의 대형 로펌 KMFM 로펌의 최미수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교통사고, 민사법, 형사법, 가정법 등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으로 완벽하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상을 책임지는 실력 있는 대형 로펌. 도움이 필요할 때 강한 힘이 되는 변호사. KMFM 로펌 최미수 변호사. 213-427-2350.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를 장악하고 헌법을 유린하려고 했던 자신의 시도가 모두 야당 탓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극우 세력의 결집을 노린 거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신수아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9분간의 담화에서 야당이란 말을 16번이나 썼습니다. 국정이 마비된 것도, 경제가 나빠진 것도, 국가 안보와 사회 안전이 후퇴한 것도 모두 야당 탓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국정 마비요, 국가 위기 상황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입니까? 모든 게 야당 탓이니까 거대 야당이 주도하고 있는 국회를 무력화시키려 했던 비상계엄 선포도 합법이란 주장입니다. 자신의 탄핵과 하야를 원하는 목소리는 모두 거짓 선동이고 이 거짓 선동은 오로지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위한 조기 대선 때문이라고도 했습니다. 거대 야당 대표의 유죄 선고가 임박하자 대통령의 탄핵을 통해 이를 회피하고 조기 대선을 치르려는 것입니다. 국헌 문란 행위 아닙니까? 윤 대통령은 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을 보낸 건 서버를 점검하려 했던 것이라면서 부정선거 의혹을 또다시 거론했습니다.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 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내란 사태 우두머리인 자신을 반 이재명으로 포장하고 부정선거 이슈를 끄집어내 극우 세력의 결집을 유도하려는 걸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의 이런 판단은 광화문에서 태극기 집회가 시작되고 용산 대통령실 앞에 화환 행렬이 이어지는 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특히 윤상현 의원 등이 국회에서 내란죄 성립이 안 된다는 주장을 내놓은 시점과 맞물린다는 점에서 극우 세력 등과 사전 교감을 했을 거란 해석도 나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끝까지 싸우겠다, 맞서 싸우겠다는 표현을 수차례 쓰면서 버티기에 들어가겠다는 의도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 야권 정당들은 하루 종일 거친 어조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말을 아끼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많은 국민을 참담하게 만든 담화라고 꼬집었습니다. 정상빈 기자입니다. 저는 당시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이후로 야당의 폭주를 또다시 들고 나온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 직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일단 말을 아꼈습니다. 네, 보긴 했는데 좀 이따가 저희가 회의를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뒤 의견을 정리한 듯 국민을 참담하게 만들었다며 작심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직무정지는 정쟁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의 생명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본인이 직접 증명한 것입니다. 윤 대통령이 탄핵을 염두에 두고 극우의 소유를 선동하고 관련자들에게 증거를 인멸하라고 공개 지령을 내렸다며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윤 대통령을 즉각 구속하라는 결의문도 발표했습니다. 29분 내내 야당을 반국가적 폐악을 일삼는 국헌문란 세력으로 몰아세운 담화를 두고 야권의 어조도 그 어느 때보다 날이 섰습니다. 소위 아스팔트 극우, 중국, 북한과 연계된 부정선거론에 심취해 있는 그 사람들을 선동하는 겁니다. 야권은 더 이상 군 통수권 등 국정 운영을 윤 대통령에게 맡길 수 없다며 하루빨리 집권을 정지시켜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미친 운전사에게 운전대를 1초라도 빠르게 빼앗아야 합니다. 끝까지 현 사태의 책임을 야당에게 돌린 윤 대통령의 담화는 여론을 급반전시키기는커녕 야권의 탄핵 불길에 기름을 부은 셈이 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담화에서 탄핵에 당당히 맞서겠다고 선언했는데 이 담화로 인해 탄핵 소추안 의결 가능성은 더 높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에게 대법원이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의원직 상실이 확정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 표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대법원 판단도 1, 2심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조국 혁신당 전 대표의 징역 2년,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지 5년 만입니다. 문재인 정부 법무장관에 지명된 조 전 대표는 입시 비리 등 각종 의혹이 불거진 뒤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끄는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표적 검찰 개혁론자로서 검찰의 표적 수사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대법원은 자녀 입시 비리 혐의와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을 막은 혐의 등을 유죄로 본 하급심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번 선고를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법과 원칙을 지키는 시민으로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대법원 선고 즉시 조 전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했고 당대표에서도 바로 물러났습니다. 다음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습니다. 관심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로 쏠립니다. 일단 조 전 대표의 비례대표 의원직은 지난 총선 당시 조국 혁신당 13번 후보자였던 백선희 서울신학대 교수가 이어받습니다. 승계에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가 관건입니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국회의원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만약 그 전에 의원직 승계가 이뤄지지 않으면 범야권 의원 수는 191명으로 줄어듭니다. 제때 승계가 안 되면 탄핵 찬성이 한 표 줄어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촛불은 타오르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와 선진 경제를 이뤄낸 주권자 국민과 함께라면 혁신의 불꽃은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승계 작업에 하루 이틀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며 최대한 빨리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조국 없는 조국당이 현실화된 상황. 검찰은 조 전 대표의 수감 절차를 밟기 위해
검찰청에 출석해달라고 통보했지만 조 전 대표 측은 하루 이틀 더 미뤄달라고 검찰에 요청하겠다고 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12.3 내란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의 어제 네 번째 담화에 대한 외신의 날선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레임덕 상태를 넘어 데드덕에 몰렸다는 표현이 나왔고 이제는 퇴진 로드맵이 아닌 즉각적인 선거가 필요한 때라고도 진단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사설로 한국의 전국 상황을 평가했는데요. 제목은 한국의 계엄령 참사에 대한 견해, 민주주의의 등대에는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였습니다. 가디언은 최근 한국의 정치 위기가 아시아에서 드문 민주주의의 성공 사례가 된 나라를 더럽히고 있다고 지적했고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탄핵 표결에 불참한 걸 두고 국가와 국민의 이익보다 당의 이익을 앞세운 행위는 쉽게 용서받지 못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해선 레임덕보다 더 심각한 권력 상실 상황인 데드덕 상태라면서 한국에 필요한 건 퇴진 로드맵이 아닌 즉각적인 선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도 인터넷 메인 기사에서 윤 대통령이 충격적인 비상계엄 선포를 격앙된 상태로 옹호하며 스스로 물러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고 전하며 이제 두 번째 탄핵 시도에 탄력이 붙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폴란드를 방문해 우크라이나에 평화 유지군을 파병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도널드 투스크 폴란드 총리가 밝혔습니다. 투스크 총리는 바르샤바에서 마크롱 대통령과 회담한 뒤 공동 기자회견에 나섰는데요. 우크라이나에 외국 군대를 주둔시킬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며 다만 폴란드는 파병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유럽과 미국이 종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평화 유지군 파병 가능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2월에도 서방의 우크라이나 파병론을 제기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도로 곳곳이 움푹 패여 있고 다리는 폭격을 맞은 듯 파괴돼 있습니다. 자포리자 원전으로 향하는 도로인데요. 국제원자력기구 인력을 호송하는 차량이 이동하는 중 드론으로 추정되는 공격을 받았고요. 차 안에 3명이 탑승해 있었지만 모두 무사하다고 국제원자력기구는 밝혔습니다. 드론을 날려보낸 쪽이 어디인지 식별할 만한 파편이나 잔해는 발견되지 않았다는데요. 오스트리아 빈 주재 러시아 대표부 대사는 러시아가 국제원자력기구 차량을 공격할 동기는 전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올해도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명시한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북한 외에 쿠바, 이란, 시리아가 포함됐는데요. 국무부는 오토 원비어 사망 사건, 김정남 독살 사건 등의 이유로 트럼프 정부 당시인 지난 2017년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한 뒤 이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건데요. 국무부는 대한항공 여객기 폭파 사건으로 지난 1988년 처음으로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했다가 2008년 명단에서 제외한 바 있습니다. 미국 정부로부터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되면 무기 수출 제한, 이중 용도의 물품 수출 통제, 미국의 원조 지원과 금융 관련 제한 등의 제재가 부과됩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블랙터치.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많은 것을 전합니다. 우아함, 세련됨, 그리고 품격을 상징하죠. 조금만 더해줘도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칠흑 같은 밤보다 어두워 보일지라도 블랙터치는 모든 것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이게 합니다. 기아 X라인 나이트폴 컬렉션. Kia, movement that inspires.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는 추운 날씨에도 열기를 더해가고 있지만 차디찬 거리에서 오랜 시간 목소리를 내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래서일까요? 서로 응원하고 격려하는 시민들의 연대 방식도 한층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탄핵 참가자들이 따뜻한 음료를 마실 수 있도록 누군가 카페에서 500만 원을 미리 결제한 데 이어 1000명분의 무료 분식차까지 준비됐다는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오는 토요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국회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어린 자녀를 동반한 집회 참가자들을 위해 키즈버스도 마련됐다고 합니다. 자신을 서울시민 수심 6개월 지우맘이라고 소개한 한 여성은
탄핵 집회에 대비해 영유아와 보호자가 쉴 수 있는 버스를 대절했다고 밝혔고요. 14일 오후 1시부터 9시까지 서울 여의도 집회 현장 인근에서 버스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시민은 선결제나 나눔 정보를 공유하는 인터넷 페이지도 개설했는데요. 누군가 집회 현장 인근 카페 등지에서 미리 돈을 내면 그 위치를 알려줘 집회 참가자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한 겁니다. 미주 한인 여성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250명 넘는 재미교포들이 모금을 통해 푸드트럭을 예약했다는 소식이 올라왔는데요. 어묵 차량 4대를 계약했다는데 집회 참가자들에게 제공할 어묵꼬치만 12,000여 개에 달한다고 하네요. 어둠이 깔린 새벽 시간, 도로에 멈춰있는 앞차를 향해 빵! 경적을 한번 울리자 문을 열어 빤히 쳐다보는 운전자. 가만히 뒤이어 가다 보니 빨간불 신호 위반은 기본, 조수석 창문으로 상체를 내밀고 들썩들썩 엉덩이 춤까지 추는 탑승자도 보입니다. 정상적인 운행 차량은 아닌 것 같죠. 알고 보니 앞서 가던 오토바이 폭주족들과 함께 난폭 고개 운전을 일삼고 있던 건데요. 다른 운전자들 안전까지 위협하며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누리꾼들은 너무 한심해서 할 말도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른바 인생샷이라 하죠. 좋은 사진을 건지기 위해 위험천만한 자세로 사진을 찍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은데요. 한 중국인 관광객이 사진 때문에 달리는 기차 밖으로 몸을 내밀었다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기차 밖으로 몸을 한껏 뒤로 제친 채 양옆은 보지도 않고 자세 잡기에 여념없는 이 여성. 저러다 떨어지거나 장애물에 부딪히기라도 하면 어쩌나. 보는 사람이 더 조마조마한 순간 나뭇가지가 그녀를 덮치는데요. 지난주 스리랑카를 여행 중이던 한 중국인 관광객이 해안을 달리던 기차 밖으로 몸을 빼고 사진을 찍다가 그만 추락했고요. 영상을 찍던 친구도 놀란 나머지 카메라가 휘청이는데요. 천만다행인 건 여성이 덤불에 떨어진 덕에 가벼운 찰과상만 입었다고 합니다. 현지 경찰은 기차에서 위험한 동작을 엄격히 금하며 이를 시도하다 발생한 사고는 책임지지 않겠다고 강조했는데요. 누리꾼들은 안전 불감증이 따로 없다, 인생샷 건지려다 인생 날 일이 있냐며 한심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차 안에서 남녀가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요. 쾅! 산산조각 나버린 운전석 창문.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팔로워 100만 명을 보유한 아르헨티나 유명 인플루언서가 차 안에서 라이브 방송 중 강도 피해를 당한 건데요. 신호대기 중 오토바이를 타고 다가온 2명의 남성. 운전석 창문을 부수고 대시보드에 놓인 차량용 휴대전화를 훔쳐 달아났습니다. 켜져 있던 휴대전화에 범인들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지만 헬멧을 쓴 터라 얼굴은 잘 보이지 않는데요. 해당 영상은 200만 조회수를 기록하며 안타까움과 함께 큰 관심을 끌었고요. 누리꾼들은 벌건 대낮에 벌어진 일 맞나요? 아르헨티나의 치안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투데이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이상으로 12월 12일 목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